안녕하십니까. 명략 입문 지지의 충과 원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지금 쭉 강의해 드리는 이 부분은 명략 입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초심자들을 위한 좀 쉬운 자료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한 60 몇 강 정도로 아마 구성이 될 텐데 그것만 쭉 하셔도 자신의 기본적인 사주는 대강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사주 풀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부터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죠. 사주 플러스 명리학 강좌입니다. 1. 지지충. 1. 지지충의 특성. 지지충은 지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곱 번째의 지지와의 충이라 칠충이라고도 합니다. 지지충은 이웃하는 지지 간에만 충의 작용이 발생합니다. 지지가 충이 되면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사주 원국에서 충이 생기면 해당 공의의 십성과 더불어 가정적, 직업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2. 지지충의 종류. 1. 생지충. 인신충, 인신충은 봄의 생지인 인목과 가을의 생지인 신금이 충하는 경우입니다. 사해충, 여름의 생지인 사화와 겨울의 생지인 해수가 충하는 경우가 됩니다. 인신충과 사해충은 생지충 또는 역마충이라고 합니다. 역마 기운이 강하다 보니 주거나 직장의 이동 변동이 잦습니다. 교통사고 등 이동으로 인한 사고 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직업적으로 무역이나 운수업, 외교 업무, 영업활동 등에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2. 왕지충. 좌우충, 겨울의 중심기운인 자수와 여름의 중심기운인 오화가 충하는 경우입니다. 묘유충, 봄의 중심기운인 묘목과 가을의 중심기운인 유금이 충하는 경우입니다. 좌우충과 묘유충은 왕지충 또는 도화충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충은 주색이나 이성 문제, 도박, 유흥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나 연예계 또는 영업직 등에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지충. 진술축, 봄의 고지인 진토와 가을의 고지인 술토가 충하는 경우입니다. 충미충, 겨울과 여름의 고지가 충하는 경우입니다. 진술충이나 충미충은 고지충 또는 화계충이라고도 합니다. 화계충은 예술적 재능이 있으나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3충의 기본적 해석. 연지와 월지의 충. 조모와 모친이 생활 방식 등으로 갈등하거나 마찰이 심하다고 봅니다. 사주 당사자의 경우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충돌이 심했다고 봅니다. 월지와 일지의 충. 배우자와 모친이 생활 방식이 다르거나 못마땅히 여겨 갈등이 심합니다. 사주 당사자의 중년기에 주거나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다고 해석합니다. 일지와 시지의 충.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 갈등이 심합니다. 사주 당사자의 경우 노년기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힘들고 가정적으로 불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지충. 월지와 일지충 주로 남편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시지와 일지충 주로 아내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일지가 금호행, 수호행, 진토, 축토이면 내충으로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명주 자신에게 있습니다. 일지가 모고행, 화호행이거나 술토, 미토이면 외충으로 갈등의 요인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왼쪽 손바닥으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 손바닥을 도식화해 놓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엄지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보고, 요게 검지, 요게 중지, 그 다음에 요게 약지, 요게 소지죠.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요게 이제 손바닥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붙어 있겠죠. 이렇게 있고, 요 손바닥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약지 부분 시작되는데, 여기가 뭡니까? 가락시키면 여기다 끼죠. 그죠? 결혼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결혼 반지 같은 거 여기다 낍니다. 그죠? 여기다 끼게 되는데, 결혼 반지를 이 손가락에 끼기 때문에 여기에 자녀가 탄생한다.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 손가락 밑에부터 시작합니다. 자, 자수, 축토, 임목, 묘목, 그 다음에 진토, 사화, 그 다음에 오화, 미토, 그 다음에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런 식으로 손가락 각 마디에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고 쭉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손바닥에 이렇게 글자가 항상 새겨져 있다 보시면은 운지법이라고 그럽니다. 운지법. 운지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지법을 알아두시면 충이나 원진, 이런 것들은 물론 12신살, 그 다음에 12운성,
뭐 이런 것들도 다 운지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사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운지법을 알아두시면은 여러 가지로 그 참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뿐이 아니고 공망도면 그 이 운지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자기 손가락에 그 약지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왼쪽 손바닥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런 식으로 글자가 각 마디마다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검지라고 그랬죠. 그죠? 검지가 시작되는 부분하고 소지죠. 그죠? 소지의 끝부분. 이렇게 인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 이쪽도 마찬가지. 검지의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소지에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대각선이 사해충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전부 대각선으로 그으면은 인신충, 그 다음에 묘유충, 그 다음에 진술충, 사해충, 그 다음에 자오충, 충미충, 이런 식으로 7충이죠. 그죠? 7충 6가지. 이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우는 거 너무 어렵게 그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쭉 그으면은 바로 충이 연결되니까 어떤 부분이 충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다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지지 쪽이니까 어떻습니까? 지지가 1월달부터 자, 인목부터요. 인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사오미, 진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이죠. 이렇게 그 지지가 연결되면은 이 부분에 시작되는 거 인신 사이가 있는 이 부분은 생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생지고, 그 다음에 좌오묘유가 있는 이 부분이 왕지,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있는 이 부분이 고지라고 합니다. 생지끼리 여기 임목하고 여기 신금이 이렇게 충이 되면 인신충이 되겠고, 여기하고 여기가 충이 되면 사해충이 되겠죠. 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묘목하고 유금이 충이 되면 이렇게 묘유충이 되고, 오하고 자수가 충이 되면 자오충이 되겠고요. 고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진토하고 술토하고 진술충이 되겠고, 축토하고 미토하고가 충미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생지는 생지끼리, 왕지는 왕지끼리, 고지는 고지끼리 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생지충 같은 경우에는 생지충 같은 경우에는 그 역마충이라고 합니다. 역마충이다 보니까 이동 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겠고, 주거나 직장의 이동 변동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왕기가 충이 되면 어떻습니까? 왕지 같은 경우는 도화충이라고 합니다. 도화충이다 보니까 뭐 주색 잡기라든가 아니면은 풍류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고지충 같은 경우는 화개충이라고도 합니다. 화개가 충이 되면은 그 자신의 그 재능이나 아니면 예술적 그 재능을 발휘하는데 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 고지 같은 경우에는 재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성에 뭐 재산 축적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산을 좀 날리거나 그런 경우도 생긴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 개별적으로 꼭 묘유충이 어떻다, 뭐 사회충이 어떻다, 개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지충은 고지충대로, 생지충은 생지충대로, 왕지충은 왕지충대로 그런 특성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사주풀이 하시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명조가 하나 있다고 보죠. 이런 명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명조가 있다고 보면은, 자, 여기는 인신충이죠. 그죠? 이렇게 인신충이 되고, 여기는 진술충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신충이니까, 연지하고 월지가 이렇게 그 생지충이 되면은 어린 나이죠. 그죠? 성장기에 주거나 직업의 이동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생지충이다 보니까 뭐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공부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진술충이죠. 그죠? 이렇게 진술충이 되면은 그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는데 재산을 좀 탕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 배우자궁이죠. 여기가 그죠? 배우자궁이 이렇게 충이 되면은 배우자와 사이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충이 생기면은 그게 그 생지충인지 아니면 이렇게 고지충이나 왕지충인지, 그 다음에 연주 월주의 충인지, 그 다음에 그 일주하고 시주의 충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그 사주 플러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충에 대한 해석을 보시겠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갑경충이 있고, 여기 인신충, 진술충,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인신충, 진술충이 있고, 그죠? 여기 갑경충이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인신충, 진술충, 여기 갑경충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요 해석들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비고 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각경충, 인신충, 진술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맨 인신형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인신충도 되고 인신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면은 각경충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이 발생하고 천간의 충이니까 간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천간충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기운이고 천간의 충이 발생하면은 금묘 화실론에 의해 가지고 해석한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갑경충 같은 경우는 여기죠, 그죠? 이렇게 그 월주하고 일주하고 이렇게 충이니까 직업적인 문제나 아니면 성장기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겠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인신충 같은 경우에는 그 연월주죠, 그죠? 연월주고 진술충은 그 일주하고 시주가 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그 인신충은 어떻습니까? 여기 연월주라고 그랬죠, 그죠? 연월주에 이렇게 역마충이 되니까 인신충과 그 사회충은 역마충이라고 합니다. 해놔놓고 그 역마충은 생활이 분주하고 주거와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항시 불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망신당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개발하면 무역이나 운수, 외교관 등 그 외부 활동 아니면 그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일에서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일주와 월주가 그 충이면 고부간의 갈등, 그 시주와 일주가 충이면 자식과의 불화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 자체 갖고 바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그 기본적인 명조 해석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충을 해석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부분 원진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원진살. 원진살은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경향과 집착하는 경향으로 궁합에서는 대단히 꺼리는 살입니다. 원진살이 있는 사람 간에는 결혼은 물론 동업도 피한다고 봅니다. 1. 자미원진. 쥐는 양의 뿔을 싫어하며 양은 쥐의 꼬리를 깨끗하지 않다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미 원진의 경우 남녀 간에 헤어지기 쉽고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고 합니다. 육친덕이 부족하며 남자는 신장이 약하고 여자는 자궁 이상이 오기 쉽다고 봅니다. 2. 추고원진. 소는 말이 노는 것을 싫어하고 마른 소가 누워 자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으며 자식과 인연이 박하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불평불만이 많고 트러블과 갈등으로 불화하기 쉽다고 봅니다. 3. 인원진. 검은 닭의 울음소리에 산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싫어하고 닭은 호랑이의 수염을 시기한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으며 잔병치레와 불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불평불만이 많고 무례하다고도 봅니다. 3. 일신원진. 토끼는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를 싫어하고 원숭이는 토끼의 빨간 눈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으며 금전관계에 구두쇠가 아니면 낭비가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아픈 말을 골라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5. 진해원진. 용은 돼지의 검은 입을 싫어하고 돼지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을 시기한다고 합니다. 자식과 인연이 박하며 잘난 척하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잔소리가 심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타입으로 상대를 질리게 합니다. 6. 사술원진. 뱀은 개의 짖는 소리에 놀라고 개는 뱀의 혀놀림을 싫어합니다.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으며 자식과도 인연이 박해 고독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집착이 심하고 감정의 기복도 크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원진살입니다. 원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운지법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은 맨 위 약지 밑에가 자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하시면은 상당히 외우기가 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하고 이렇게 충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미토하고 이렇게가 원진이 됩니다. 충 바로 다음이 원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쪽 이렇게 사이충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술토하고 이렇게 원진이 됩니다. 충과 옆에 있는 그 오행하고 이렇게 원진이 되니까 충과 원진은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라 가지고 충이 온 다음 해가 바로 원진이 되거나 그 전해가 원진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충과 원진은 연달아 오니까 충과 원진이 오는 때는 결혼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미원진, 추고원진, 사술원진, 진해원진, 그다음 묘신원진, 인유원진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원진이 있는데 각 원진에 대한 특성보다는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그 서로 그 미워하는 감정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그 서로 상충돼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헤어지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아니면 이성간에 이렇게 원진살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헤어지면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고 또 같이 붙어 있으면 또 미워서 못 견디는 이상한 구조로 된 그런 감정이 이 원진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이나 아니면 이성간의 그 교제에서는 충보다도 더 나쁜 가장 안 좋은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하니까 더구나 그 남녀간의 그 일지에 이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 상당히 그 부적격한 그런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원진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 오행에 있는 그 손가락 마디마디의 위치 요거는 꼭 외워두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진살을 그 해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으면은 연, 월, 일 시주가 있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으면 요게 이제 일주가 되겠죠. 요게 이제 자신이 되겠고 이거 배우자가 되겠는데 상대편에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편 사주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일지하고 요 상대편의 일지가 이렇게 원진살이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자기 자신의 명주에서 연주하고 월주가 이렇게 원진살이 되면은 모친이나 부모와 그 조부모가 조금 감정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월주하고 일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우자와 그 모친이 조금 갈등 관계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궁이간에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특성은 애우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궁이간에 아니면 그 원진살의 그 전체적인 특성,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